1623년의 평안도. 박엽이라는 이름이 자자했어. 평안감사로서 그의 군대 운영 능력은 탁월했고 덕분에 명성과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었지. 하지만 그가 단지 군사적인 능력만 뛰어났던 건 아니야. 박엽은 유난히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즐겼던 사람이었거든. 그는 어느 날 구름 모양으로 꾸민 배에 기생들과 악사들을 태우고 강물 위에서 뱃놀이를 시작했어. 그 풍경은 마치 신선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듯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해. 안개가 짙게 낀 강 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박엽은 그 순간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을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그는 평양성 성벽 위에 횃불을 켜서 밤에도 성이 나처럼 환하게 빛나도록 만들었어. 성을 밝히며 펼쳐진 장관은 누구나 감탄할 정도였다고 해. 그는 그 광경을 즐기며 밤새 술을 마시고 기생들과 함께 춤을 추었지. 또 70간이나 되는 극장을 지어 평안도의 가수들을 모아 밤마다 노래를 들으며 놀이에 빠졌어. 그곳은 마치 환락의 궁정 같았을 거야. 그러던 중 박엽에게 한 외국인 주술사가 찾아왔어. 그 주술사는 박엽에게 이렇게 말했대. 너는 사람 1만 명을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주술사는 점을 아주 잘 치는 자로 유명했기에 박엽은 겁에 질려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지. 그날 이후 그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처형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군인들 중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죽였고 점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주민들까지 사형에 처했어. 박엽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마구잡이로 빼앗았지. 그가 처형한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며 결국 평안도의 주민들 사이에 큰 원한을 사게 됐어. 하지만 그 끝은 박엽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 박엽의 잔혹한 행위는 조정에 보고되었고 그의 행적을 눈여겨본 김자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김자점은 박엽을 제거하기 위해 그가 저지른 만행을 문제 삼았고 결국 박엽은 사형에 처해졌어. 박엽은 자신이 1만 명을 죽이지 못해 결국 죽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를 죽인 건 김자점이었어. 아이러니하게도 김자점의 자는 1만이었지. 그 예언은 어쩌면 이렇게 끝을 맺으리라 예고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박엽의 비극은 마치 오래전 광평대군의 운명을 떠올리게 해. 세종대왕의 아들 광평대군 역시 예언의 희생자였거든. 세종대왕은 광평대군의 운명을 알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점을 보게 했는데 점쟁이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굶어 죽을 운명이라고 예언했대. 그 말을 들은 세종은 웃으며 임금의 아들이 굶어 죽을 리가 있느냐고 했지.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광평대군에게 땅과 재산을 내려 그가 굶주리지 않도록 조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평대군의 운명은 피할 수 없었어. 1444년 그는 식사 중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고 그 가시를 빼내지 못해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굶어 죽었어. 예언은 결국 현실이 되었지. 그리고 또 하나의 비극적 운명은 복진이라는 주술사에게서 벌어졌어.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할 수 있었고 자신의 목숨이 임금에게 달려있다고 믿었지. 그래서 그는 둔갑술을 연구해 임금에게 몰래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려 했어. 복진은 자신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궁궐에 몰래 침입했지만 임금은 그의 숨어들어온 행위를 반역죄로 간주했고 복진은 결국 그 자리에서 사형당하고 말았어. 이 모든 이야기가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 운명은 때론 피할 수 없고 그 운명을 거슬러 보려는 모든 노력은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이야.